미나리, 다슬기, 헛개나무 이런 종류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병원을 가면 이런 걸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혼동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이런 건 간을 보호하는 몇 가지 약재와 함께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지방간을 치료하는 약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방간은 우리의 간 속의 지방, 그 중에서도 중성지방이 쌓여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 간 무게의 5% 이상 쌓이면 지방간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지방간은 특별한 증상이 있는 편은 아닌데요. 피곤하거나 소화장애가 생기거나 오른쪽 상복부에 불편감 또는 통증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엄청 특징적이지는 않아서 무심코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간은 일반적으로 초음파로 검사를 하는데요. 정상적인 간은 간 내부가 균일한 색상을 보입니다. 그런데 지방이 끼어 있으면 흰색 무늬가 많이 보이게 됩니다. 꽃등심에 기름이 촘촘히 박힌 것과 비슷하죠.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염 수치가 올라가 있는 경우 또한 지방간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간에 지방이 끼면 간세포에 염증이 생기며 간세포가 지속적으로 파괴되게 됩니다. 지방간은 크게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술을 마시면 지방간이 아주 잘 생기기에 술을 마시는 사람의 지방간과 마시지 않는 사람의 지방간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술은 간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간 술을 마시는 사람의 10명 중 9명이 넘는 사람이 지방간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거의 술을 먹으면 다 발생하는 걸로 보이죠? 알코올이 간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중성지방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 중성지방은 간에 잘 쌓이게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간 세포 사이사이에 지방이 하얗게 피는 꽃등심 마블링과 같은 간이 됩니다. 알코올성 지방간은 술을 포금하는 경우보다는 자주 마시게 되면 더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포금을 하더라도 충분한 휴식 기간이 있으면 간은 스스로 회복하고 재생하는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회복도 쉽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매일 술을 마시게 되면 간이 회복할 시간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쉽게 지방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지방간 환자분들의 대부분이 음주하시는 분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요새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분들도 지방간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를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비만입니다. 살이 찐다는 것이 우리의 몸에 지방이 쌓인다는 것이고 지방은 간에 제일 먼저 쌓이기 때문입니다. 비만과 관련해서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게 되는데요. 탄수화물은 우리의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될 영양분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남게 되면 지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빵이나 과자, 단 음료를 많이 먹으면 지방간이 생기게 됩니다. 앞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간이 위험한 이유는 간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간은 재생 속도가 매우 빠른 곳입니다. 그렇기에 웬만큼 파괴되어서는 거의 증상이 없게 됩니다. 간 이식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간은 이 삼릴 때 내도 금방 제 크기로 자랍니다. 그래서 부어라 마셔라 수십 년을 해도 아무 증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에 염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간암보다 경화가 먼저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상처가 나면 그 자리에 흉터가 납니다. 불룩하게 올라오거나 뭔가 뭉툭한 피부가 됩니다. 이걸 켈로이드 피부라고 하는데 피부세포가 없어지고 섬유질이 뭉쳐서 자라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간에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정상적인 간 세포가 염증으로 파괴되면서 난 빈자리에 콜라겐 섬유가 자라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간세포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간 기능이 약해지며 딱딱한 섬유가 증가하게 되면서 간이 딱딱하게 굳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간경화라고 합니다. 간염과 간경화가 반복되게 되면 간암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간에 낑끈적이는 지방을 녹여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지방간을 직접 녹여 없애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간접적인 방식을 이용하는데요. 그중 첫 번째 방법이 술과 당분이 많은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보통 2달 정도 식이요법하면서 운동을 빡세게 하면 지방간 수치가 많이 낮아집니다.
세 번째는 담즙 분비를 늘리는 것입니다. 간장약 중에 밀크시슬, 우르사와 같은 약들이 담즙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기름찌꺼기를 처리하는 필터입니다. 이 기름찌꺼기를 담즙에 녹여서 소장으로 배출하게 되면 간이 청소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술을 마시면 바로 이 담즙을 분비하는 기능이 손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간에 독이 쌓이게 되는 거죠. 참고로 기름찌꺼기는 간에서 물에 녹는 수용성 찌꺼기는 신장에서 처리됩니다. 예전에 간의 독요법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 담즙을 한 번에 뽑아내는 방식입니다. 기름을 한 바가지를 먹게 되면 자동적으로 담즙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작은 담석이 담낭이 수축함과 동시에 함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간은 해부학적으로 보면 위장과 소장대장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망에서 나온 피가 위장, 소장대장을 거치면서 모두 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간을 장군지관이라고 하며 모든 소화기관을 통솔하는 장기로 부릅니다. 실제로 간 기능이 나빠지게 되면 소화장애가 심하게 오게 됩니다. 위장에 큰 이상이 없는데 소화가 안 되며 더부룩하고 팽만감이 심해지면 대부분 간염 혹은 지방간이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간경화로 인해서 간 기능이 극도로 나빠지게 되면 설사를 엄청나게 하게 됩니다. 간으로 혈액이 들어가지 못해서 장에서 물과 영양 흡수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을 치료한다는 것은 내장 전체를 치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간 기능을 살리는 약재 중에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이 인진쑥입니다. 인진쑥은 생명력이 아주 강한 생물입니다. 원전이 터진 히로시마에서 가장 먼저 새싹이 나오게 되는 식물이 쑥이라는 설이 있는데요. 인진쑥은 한겨울에도 잘 버팁니다. 그래서 사철쑥이라고 부르는데요. 해독작용이 뛰어나서 중독된 간을 보호주게 됩니다. 인진쑥에 포함된 유파틀린 성분은 위를 보호하는 작용도 있어 위벽을 보호하고 소화와 흡수를 도우며 위염을 예방하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도 낮아지며 혈압도 내려줍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심근경색 같은 혈관성 질환을 예방해줍니다. 풍부하게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이 눈 건강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안구 건조증이나 만성 결막염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주죠. 간이 건강해야 눈이 좋아진다는 말이 있죠.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요. 특히 인진쑥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피부염증을 치료하고 노화를 방지하고 특히 피부 미백 효과가 좋습니다. 간 기능 개선을 위해서 치료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대부분 피부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인진쑥뿐만 아니라 미나리, 다슬기, 헛개나무 이런 종류 많이 드실 텐데요. 그러나 병원에 가면 이런 걸 먹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많이 혼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사실상 간 기능이 정상이 아닐 때는 무엇이든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간으로 혈액이 잘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이것저것 많이 먹으면 간에 오히려 무리가 가게 됩니다. 특히 녹즙 같은 경우에 많은 양의 음식을 한꺼번에 먹게 되어 탈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간을 보호하며 치료할 목적으로 식이요법을 하실 때에는 항상 용량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 가지 음식만 너무 많이 복용하시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인진쑥도 마찬가지인데요. 간을 해독하며 간세포를 보호하는 작용이 가장 강한 약재이지만 한꺼번에 과량 복용하시면 오히려 간염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을 보호하고 지방간을 치료할 목적으로 인진쑥을 드시려면 간을 보호하는 몇 가지 약재와 함께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구기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의보감에서 보면 구기자는 성질이 차고 맛이 달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구기자를 오래 복용하게 되면 더위와 추위를 하나 타지 않고 장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구기자에는 베타인 성분이 풍부하여 지방이 간에 축적되는 것을 억제하며 손상된 간 세포를 재생하고 동맥 경화와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혈액의 산성도를 조절해서 백혈구를 활성화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결명자는 눈에 좋은 영양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간 건강에도 좋습니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결명자는 간의 기능을 보호하고 눈앞에 뭔가 떠다니는 비문증에 효과가 있고 간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첨간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결명자에 포함된 아트라퀴논 성분의 에모딘이 간의 염증을 예방해줍니다. 그래서 지방간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인진쑥과 결명자를 함께 서로 끓여 드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생강과 대추를 살짝만 곁들여 주시면 완벽한 간 해독차가 완성이 되는 거죠. 용량은 모두 1일로 하시고 최대한 묽게 하여 하루 1, 2번 정도 드시면 됩니다. 속쓰림이 있으신 분은 생강의 양을 조금 줄이고 드시면 좋습니다. 지방간 치료에 운동이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